이은입니다. 오랜만에 교수리더님 말씀에 또 울컥했는데 교수리더님의 꿈을 응원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우리가 왜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영양제를 먹는 이유가 건강해지려고 먹는 거 맞죠? 네. 근데 우리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의 신체를 한번 볼게요. 우리의 인체는 크게 계통, 그 다음에 조금 더 쪼개보면 기관, 그리고 그 더 쪼개보면 세포, 그리고 더 작은 단위인 조직, 그리고 더 작은 단위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어디가 아픈지 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조직 검사를 하는 이유는 내 몸의 세포가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무슨 병이 들었는지 그런 걸 조사해 보기 위해서 세포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병을 진단하기도 하죠. 그럼 내 몸이 건강하려면 우리는 일단은 신진대사 같은 거 순환이 잘 되고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염증 수치가 몸에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함량의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데 그 영양제를 잘 먹어야지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5대 영양소가 있죠. 네, 5대 영양소가 뭘까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이거든요. 여기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대량 영양소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거대 영양소라고 해요. 거대 영양소는 내가 섭취를 해서 몸에 큰 덩어리로 들어오다 보니까 큰 덩어리로 들어오면 어때요? 흡수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잘게 쪼개서 그 탄수화물은 포도당의 형태로, 그리고 단백질은 분해를 시켜서 아미노산의 형태로, 그리고 지방은 지방산의 형태로 잘게 부숴서 내 몸에 흡수를 해야 되는데 요런 과정을 소화 흡수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소화 흡수를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조효소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비타민과 미네랄이거든요. 근데 그 비타민, 미네랄, 조효소 역할을 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요리를 할 때 가스레인지를 켜는데 가스만 있다고 불이 켜지나요? 점화 장치 그걸 통해서 불을 켜잖아요. 그리고 밥을 할 때도 뭔가 열이 가해져야지 되는데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비타민, 미네랄은 소량 영양소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 우리 50년대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땅에 뭔가 곡식을 씨앗을 뿌려서 곡식을 재배를 할 때 땅에도 미네랄이 풍부했고, 그리고 햇빛에 노출되면서 비타민을 합성을 해서 위에도 비타민이 풍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소를 섭취해도 다른 영양소를 섭취를 안 해도 음식 자체에 채소 자체에 영양소가 풍부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다작을 하고 2모작, 3모작을 통해서 생산해서 팔고 이러기 바쁘다 보니까 땅에 이미 영양소는 다 고갈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우리 겨울에도 농사짓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음식에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비타민, 미네랄을 제재를 통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하버드대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 구조식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맨 아래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라고 권유를 해요. 그 다음에 곡류 같은 것도 적당히 먹고, 빨간 고기, 생선, 밀가루 된 음식 이런 거는 적게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 실제 일상생활은 전혀 반대거든요. 운동은 적게 하고 그 고기나 빵, 밥 이런 것들 솔직히 많이 먹다 보니까 역피라미드 형태로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양제를 통해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영양소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양소를 선택할 때 5가지 기준이 있어요. 영양소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성분이 함유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비타민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A, D, E, K, 비타민 B군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 천원의 형태로 돼 있어야지 이제 몸에 축적이 안 되고 잠재적 독성이 없고요. 그리고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필요로 한데 얼마만큼 써도 외지간이 많이 먹어도 이게 극소량만 흡수되다 보니까 그 권유량이 1000배
뭐 최대는 4,000배까지 먹어야지 그나마 우리가 필요한 함량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용성이다 보니까 먹어도 계속 몸에서 이게 배출이 되다 보니까 고함량을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많은 양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으면 말짱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먹었을 때 또 생체의 흡수율, 이용률. 내가 먹은 만큼의 내 몸에서 흡수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서 쓰여져야 되는데 흡수율이 별로라면 또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안전성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영양제를 먹고 장기간 우리 가족들이 같이 섭취해야 되는데 장기간 먹었을 때 내 몸에 독소가 쌓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비교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20년 동안 뭐 이렇게 4년에 한 판씩 전 세계에 유통되는 영양제를 비교 분석해서 만든 그런 자료들도 지금 찾아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책에서 항상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유산의 영양제를 통해서 저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아보시고 질 좋은 영양제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